반갑습니다. 네. 예, 여기가 개인적으로 트라우마가 있는 장소라 작년에 10월 15일 날 여기서 토론회를 처음으로 했어요. 이 안을로 그날 하도 호되게 당해가지고 예, 여기만 앉으면 좀 무서운데 예. 어쨌든 다들 정책당대 때 한번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아니셨나? 들어보신 분들은 딴 데 가 있고 오늘 안 들으신 분들만 예. 어쨌든 제가 예전부터 연금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뭐 제 개인적인 저희 가족과 제 개인적인 노후를 위한 고민에서 시작된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이제 우리 당이 이 정책을 기반으로 어떻게든 좀 치고 나가고 좀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될까 해서 뭐 다른 나라 사례로 아시겠지만 이제 시대가 세월이 흐를수록 연금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회 의제로 될 수밖에 없고 이미 한국 사회도 많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이런 걸 깨고 전체 민중을 위한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입장에서 노동당다운 입장을 제시하고 이것이 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그런 정치적인 성장의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하나로 기초연금 두 배로 역동적 복지국가를 이란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됐고요. 어쨌든 가장 잘 아셔야 되고 중요하신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되게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정책당대에서 발표도 하고 뭐 강연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는데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뭐 자살률 이런 게 정말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최고 수준인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게 바로 공적연금 체제죠. 예, 공적연금 체제가 이런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공적연금 자체가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GDP 대비 한 2.1% 되는데 연금의 파이 자체가 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나마 있는 연금이 되게 불균등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연금이 3배예요. 예. 그러니까 공적연금이라는 게 이제 빈곤을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막 편중된 구조로 인해서 오히려 이걸 가속화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얼마 전에 김남영 교수 발표했었죠. 우리나라가 소득 상위 10%가 무려 48%를 가진다고 얼마나 비판을 했어요. 부의 불균등이 정말 심하다. 한국이 세계 최고다. 이러는데 이거는 자본주의 경쟁 시스템에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지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공적연금은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데 5%가 47%를 갖고 있어요. 예. 이런 이중구조를 공적연금이 심화시키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적연금의 액수를 늘리고 그리고 연금을 사회연대적 관점에서 균등하게 배분하는 이런 것을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이거는 뭐 계산을 해봤어요. 뭐 별건 아니고,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이 지금 뭐 별로 많지 않다. 이게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나라 이제 직역연금 이런 걸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내는 거에 비해서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연금 복권을 하나 샀는데 연금 복권이랑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33년 납입한 공무원 연금 평균 수령액이 295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2% 정도씩 뭐 매년 다르지만 3% 오를 때도 있고 1.5% 오를 때도 매년 이제 올라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평균 33년 평균 낸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이 85세까지 11억 3,387만 원. 근데 연금 복권에 내가 당첨됐어. 이 315만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그러면 이제 9억 3천 받습니다. 세금 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의 특수직역연금이 적은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0년 이후에 입직한 공무원 연금이 반토막이다 많이 얘기를 해요. 사실 차별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입직하신 분들은 뭐 나이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가입 기간 되면 바로 퇴직하고 받고 막 이런 어드밴티지가 있었는데 2010년 이후 입직자는 지급률도 바뀌고 65세로 바뀌었어요. 나이도 국민연금이랑 같이. 그래서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면 평균 소득 408만 원, 생애 평균 소득. 참고로 지금 공무원 평균 소득이 447인데 이거보다 좀 적은 생애 평균 소득 408만 원인 공무원과 국민연금 최고 납입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최고 납입을 유지한 사람 간에 비교를 했을 때 비교를 해보면 공무원 연금 가입자가 2,860만 원을 더 냅니다. 더 내고 6억 3천을 더 받아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연금 구조는
누구한테 너무 조금 주고 누구한테 너무 많이 주는 이제 이중적인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를 균등하게 바꾸면서 상향 평준하는 것이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뭐 민주노총 총파업도 있고 조건이 이거예요. 국민연금이나 국민들한테도 공무원들처럼 연금을 많이 주면 된다. 상향 평준화 확실하게 하자. 이게 지금의 투쟁 과제거든요. 그 제가 노동자 연대에서 나오는 신문도 자주 보는데 거기서도 항상 그 얘기하고. 그렇다면 이제 상식적으로 그러면 지금 60세 이상 공무원들이 연금을 받는데 뭐 33년 가입한 295만 원은 많으니까 그냥 한 250씩만 주자. 그러면 대충 돈이 얼마가 드느냐? 272조 2,900억이 돼요. 지금의 인구 구조에서도.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350조 되는데 그 모든 연금을 현재 공무원들처럼 국민에게 다 주고 상향 평준화하고 재벌한테 돈 뺏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김일웅 사무총장님이 혁명을 해서 대통령이 돼도 힘들 거예요. 난 그렇게 봐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연금이란 것은 사람들에게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역사를 보면 1988년에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상여금을 제외한 급의 3%, 소득 대체율 70%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너무 조건이 좋아요. 그리고 60세. 그러다가 이렇게 확대되고 깎고 뭐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한 3배 올랐고 그 사이에 연금액은 43%가 깎이고 수급 연령은 5년이 늦춰졌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공적연금이 생겨가지고 1988년 생겨서 2007년에 지금의 구조를 만들었는데 19년 만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삭감된 대단한 연금제도예요. 예. 아마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이 깎인 연금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세대 차별을 받고 있는 사례예요. 예. 지난 정책당대 때도 설명을 했는데 이게 저희 아버지세요. 53년생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 연금 받고 계세요. 이건 작년에 만든 거라 77인데 지금 올해부터 82만 원 받으세요. 부양연 가족연금까지 해서. 그래서 총 255개월 내고 2,100만 원 냈습니다. 기록을 보면. 그래서 80만 원 받으세요. 근데 요즘 세대는 이게 중앙당 당직자분 거 제가 공인인증서 로그인 해가지고 확인해서 출력해서 받은 거예요. 385개월 동안 4,180만 원을 내고 한 달에 53만 원 받는데 더 웃긴 건 이제 65세부터 받죠. 예, 그러니까 한 85세까지 산다고 하면 53년생은 61세부터 받으니까 24년 받고 지금의 85년생은 20년 받고 53만 원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국민연금에 포함되어 있지만 지급률이나 이제 소득 대체율이 계속 하향 조정되면서 이런 차별을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간의 차별을 이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연금이라는 게 언젠가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 2070년에 고갈된다. 2060년에 고갈된다. 뭐 이런 공포 마케팅 이런 걸로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이 삭감을 계속 해왔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됐는가? 지금 뭐 적립금이 여긴 435조면 지금 500조 정도 되죠 거의. 첫 번째는 가입자의 무관심.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았으면 이렇게 연금 팍팍 전체 국민을 포괄하는 연금 제도를 막 계약한다 그러면 난리가 났겠는데 우리나라는 연금을 제대로 받아본 역사가 없으니까 깎는다 그래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뭐 뭔지 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팍팍 깎을 수가 있었죠. 두 번째로 제도 변경의 결정권자들이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제도를 입안하고 하는 데가 어디겠어요?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죠. 그리고 그 연금 같은 거 이제 뭐 태스크포스 그리고 무슨 위원회 꾸려가지고 제도 변경하고 이거 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관료고 교수 집단이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다 공무원 연금 아니면 사학연금 가입자야. 국민연금 가입자는 막상 이런 것을 정책에 결정하고 바꾸는데 참여하는데 들어가질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3자들이 자기와 상관없으니까 더더욱 이런 것을 맘대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국민연금 제도를 국민적 저항이 거의 없이 국가가 알아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우리나라는 이제 연금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공적 연금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그래서 지금 공무원연금은 이제 정부에서 이걸 막 삭감한다 그래서 사실 이번 총파업의 핵심 동력도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문제인데 그 50년 이상 유지가 됐어요. 1961년부터니까. 그래서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그 이미 93년부터
사실 연금이라는 게 적자라는 개념이 애매한데 연금이라는 게 당연히 적자가 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국민연금은 적립금이 500조인데 이제 공무원연금은 93년부터 이제 보험료 수입 대비 지출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벌써 22년이 지났죠. 근데도 이제 뭐 국민연금처럼 팍팍 이렇게 손을 못 댔어요. 왜냐? 그 강력히 저항하는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IMF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부가 이걸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을 장기적 관점에서 운영하기보다는 급한데 막 돈을 썼어요. 임의로. 이런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계속 뭐 손도 제대로 못 대고 어쨌든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공적연금이라는 게 국민의 노후 생계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는 게 강제가입을 사실상 하죠. 그리고 가입자 평균 소득이 50%가 반영됩니다. 그래서 사회연대성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능력에 따라 내고 필요에 따라 내는 게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죠. 공적연금에. 그래서 그 다른 사회보험을 보면 고용보험은 소득 상한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1억 버는 사람은 1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돈을 100배를 더 내요. 보험료를. 이 건강보험도 소득 상한이 되게 높아요. 월 7,810만 원. 우리나라에서 7,810만 원 이상 월급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주 소수겠죠. 그러니까 대다수가 소득에 따라 비례해서 그나마 내고 있어요.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은. 그리고 고용보험 예를 들어서 나는 월급이 1억이고 누구는 100만 원인데 똑같이 실업자가 됐어. 근데 실업급여 받는 거는 별 차이가 없어요. 최고 뭐 많이 받아봤자 뭐 작년 기준으로 120, 최저임금의 90%. 최저임금의 90%라고 해봤자 원래 최저임금이라는 건 일주일에 한 번은 무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빠지는데 실업급여는 다 줘. 그러니까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사실 많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보험료를 막 100배씩 더 내고 200배씩 더 내도 막상 실업급여나 그 외에 또 나오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지원급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차이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커봤자 2배를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 내고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실 사회연대의 관점에서 사회보험이 유지되는데 나는 정말 돈 잘 버는 사람 따로 연금을 유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 사회보험 시스템은 붕괴되겠죠. 사실 고용보험 내는 사람 억울하잖아요. 40년씩 30년씩 고용이 안정된 사람은 평생 돈만 내고 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나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 근로자나 같은 보험 체계에 있어야지만이 사회연대가 실현되기 때문에 연금제도라는 것은 저는 이제 통합돼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특수지역연금은 그 충성이 요구된 이들 대상으로 국가가 시혜적으로 제시한 선별적 급여의 대표적 사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복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적연금이라는 게 가입자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운용하는 기금이 클수록 운영 수익이 커지고 효율적이고 가입자로서도 이익입니다. 예. 그리고 그 현재 이제 국민연금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전무한 특수직業연금, 사학, 공무원, 군인 이게 별도로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직종 특수성을 감안해서 별도 사회보험이 존재할 수 있어요. 부가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業연금들이 있는 경우가 많죠. 기본연금 있고 직業연금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에서 우리들은 따로 우리 직원들 따로 20만 직원들을 위한 건강보험을 따로 만들겠다. 만약에 그 사람들끼리 보험을 만든다면 현재의 국민건강보험보다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득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삼성그룹 20만 직원은 자기 직원과 가족을 위해서 한 60만 명이 가입하는 보험을 따로 유지하겠다. 그래서 건강보험에 난 탈퇴하겠어.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럼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직역별로 연금 특수성이 있다면 부가적으로 연금을 유지해야지 그 병립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동등하게 연금을 유지하는 거는 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한자 나오기 뭐 수천 년 된 중국의 고사인데 백성은 가난함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르지 않음을 근심한다. 불한빈 환불균.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살고 잘 살고를 떠나서 사람들은 상대적인 것으로 박탈감을 심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사회 변혁과 혁명이나 모든 것들이 이런 상대적 빈곤, 박탈감, 불평등 이거에 대한 분노가 바로 표출된 것이 사회 변혁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동당으로서 우리도 이런 그 국민들의 심리 이런 것들을 그 해소해주는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얼마나 심하냐면 기초연금을 상위 30% 안 주죠. 하위 70%를 주는데 하위 70%도 이제 선별해서 뭐 깎아서 주고 그러죠. 근데 이 상위 30%를 나누는 소득 기준이 1인 기준으로 83만 원이에요, 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노인 혼자서 83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상위 30% 이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아요. 그만큼 이제 노인의 빈곤이 심각한 거죠. 그리고 공적연금을 위해서 국가가 세금 투입을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당연하죠. 근데 우선순위와 정당성 문제죠. 뭐 공무원연금의 3조 원 적자분을 부담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30조를 부담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늘리는 것이 정당하지. 그 뭐 예를 들어서 연금 300만 원 받는 사람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 3조 원 투입하는 것은 기초연금에 30조 원 투입하는 것보다 정당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특수지경 연금 수령자들 연금 수령을 담보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이 기초연금 간신히 받고 국민연금 작년 기준으로 평균 수령액이 30몇만 원인데, 그러니까 노후가 불안정한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모두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고소득 연금 수령자들을 위해서 쓰는 이 구조를 타파하지 않으면 그 사회적 갈등이나 이런 것은 계속될 수밖에 해소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공적연금 제도 일원화와 고용보험 가입입니다. 그래서 가입자 2,074만 명인 국민연금으로 106만 명의 공무원연금, 31만 명의 사학연금, 17만 명의 군인연금을 통합하자. 그리고 고용보험도 같이 가입하자. 뭐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공무원이든 고용보험도 다 가입하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그 공동체적 사회연대성은 강화되고 그 저부담, 저급여, 저복지 한국 사회를 적극적 증세, 보편적 복지 뭐 이런 것들이 결합된 사회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왜 통합이 좋은가? 그냥 연금이 따로 있어서 불편해서 통합하자. 아니면 너네 많이 받으니까 배가 아파서 통합하자. 이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커요. 예를 들어 408만 원 소득자가 국민연금의 최고 상한선입니다. 소득에. 그 최저 하한은 26만 원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은 소득이 15.7배 나니까 보험료도 역시 15.7배 더 내겠죠. 근데 만약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 두 사람이 같은 가입 기간 동안 가입을 했어. 한 명은 408만 원, 한 명은 26만 원으로. 그렇다면 이 두 명의 연금 격차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보험료 낸 건 16배 가까이 내죠. 대충 몇 배 날 것 같아요? 예, 총장님 3배. 또 다른 분? 네? 그냥 때려 맞추세요. 뭐 4배면 4배, 5배면 5배 그냥 이렇게. 20배. 또 마지막 한 분. 대답하실 분. 없어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셔야 선물이 생기죠. 이렇게. 예. 네, 비싼 거. 네. 하나 더. 이건 싼 거니까 2개. 네. 네. 몇 개 더 있어요. 네. 2.69배예요. 예. 그래서 26만 원 소득자 같은 경우는 이건 소득 대체율을 되게 낮게 잡은 건데 40%로 지금 사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26만 원 소득자인데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면 연금을 45만 원 넘게 받아요.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 뭐 국민연금이 40%니 45%니 그런데 사실상 저소득자한테는 소득 대체율이 200%예요. 200% 거의.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소득 재분배가 되게 큰 게 국민연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왜 합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이제 어쨌든 특수지원연금자가 소득 비례 불평등 연금이고 그리고 그 소득이 많은 직업군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어떻게 되냐?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이 오르겠죠. 지금 현재 198만 원이에요. 이 198만 원인데 이게 오르게 되면 모두에게 연금 수령액이 올라가고 특히나 저소득층일수록 그 효과가 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공무원 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은 447이고 사학연금은 460만 원이 넘고 군인연금은 자료를 공개를 못해가지고 못 부르는데 상식적으로 군 장교들의 급여는 공무원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이 자연스럽게 상승되겠죠. 그러면 국민연금 모두의 가입자의 모두의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저소득층일수록 크죠. 예. 그리고 사회연대가 실현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고용보험에도 150만 명이 넘는 신규 우량회원, 신규 우량회원이죠. 이런 분들이 가입된다면 역시 고용보험도 가입 강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저는 보험료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여기 정책실장님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 연금제도를 보면 보험료율이 보통 한 15% 내외는 됩니다. 그 이상 되는 나라도 있고, 일본이 이번에 공무원과 그 국민연금을 통합하면서 그 보험료를 18%로 했던 걸 봤는데, 어쨌든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적절하게 올리고 적절하게 받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그 소득 대체율을 60%로 맞추면서 그 현재 9%인 것을 14%로 올리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무원 연금 등이 국민연금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계정이 통합이 되죠. 그러면 기존의 공무원 퇴직자들은 국민연금에서 돈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9%로 낮춰버리면 보험료 수입이 더 줄어들죠. 그러면 그분들 연금 주는데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이제 연금은 14%로 이제 상향 통합되는 게 맞고, 물론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는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그 장기적으로 이제 14%로 올리면서 소득 대체율을 60%로 올리는. 사실 이 60%라는 게 2028년에 9%의 40이 완성되게 지금 소위 저희 국가에서 개혁이라는 걸 하면서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60이라는 것은 사실 그 40% 소득 대체율을 봤을 때 14를 내면 한 62% 보장해줘야 돼요. 그거보다도 조금 낮은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정도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것도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뭐 오건호 박사 이런 분이 아니 60을 어떻게 60이나 주냐고 너무 많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근데 장기적인 재정축이나 이런 건 이제 머리가 나빠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단순 산수로 계산했을 때 이렇게 도출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국민연금이 하나로 되고 보험료가 소득 대체율이 60%가 된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A 값이 한 200에서 250으로 오른다. 250도 이거 정확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게 과제예요. 만약에 국민연금으로 모든 연금이 통합이 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추산해서 250으로 했고, 참고로 국민건강보험은 직역과 상관없이 다 가입하죠. 직장 가입자가 1,500만이 있어요. 국민건강보험이나 그 국민연금이나 소득, 그러니까 내가 200만 원을 벌면 건강보험공단에도 200으로 신고하고 국민연금에도 200으로 신고하고 고용보험에도 200으로 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은 다 똑같이 신고를 하는데, 재밌는 게 국민연금은 가입자 평균 소득이 198인데 건강보험은 얼마냐? 328만 원이에요, 작년에. 왜 그런 차이가 생기겠어요? 바로 그 직역과 상관없이 다 가입하고, 그러니까 임금 수준이 높은 괜찮으신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소득 상한이 7,810만 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내가 월급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국민연금공단에 내 월급은 408로 계산돼요. 그러니까 평균이 강제로 낮춰져요. 그러니까 가입자 평균 소득이 높아지려면 그 괜찮은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 많이 가입해 주는 것과 더불어서 그 소득 상한선을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야 국민연금의 가입자 평균 소득 A 값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전반적인 연금의 수령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받던 사람이 40년 가입하면 80을 받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제도가 바뀌면 그 135만 원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 소득 대체율이 이렇게 상승하고 연금을 더 내면 80에서 135만 원으로 한 68%, 400만 원 소득자는 62%, 그 100만 원 소득자는 한 75%, 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는 게 더 내고 더 받는 게 특히나 서민들에게 이익이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각종 정부 보조 사업 확대로 보험료 인상을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보편적 노후 복지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핵심적인 게 이제 국민연금 소득 상한액입니다. 그 아까 얘기했듯이 1억을 버나 408만 원을 버나 똑같이 보험료를 내요. 36만 7천 원 내요. 그러니까 그 A 값이 강제로 낮춰지게 하는 그런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참고로 1988년에 소득 상한이 200이었어요. 1995년에 360이었어요. 그러니까 1988년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얼마였는지 아세요, 대충? 487원이었어요. 487원인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열 몇 배가 오르는 사이에 국민연금 소득 상한은 딱 2배 올랐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그 국민연금이라는 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득 재평가를 해줘요. 인플레에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1988년에 가입을 했을 때 소득 기준에 따라서 연금을 주는데 그 당시에는 월급이 적었을 거 아니에요. 물가도 낮고. 근데 그걸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소득 대체율 40%다 그러면 그 당시 월급 100의 40%가 아니라 그 당시 100만 원의 월급이 지금으로서는 얼마의 가치가 있고 여기에 40%를 줘요. 이게 국민연금의 정말 대단한 장점인데 그걸 소득 재평가라고 해요. 그러면 2013년에 1988년 대비 소득 재평가율이 5.292였어요. 그러니까 1988년에 200만 원은 현재 가치로 1,060만 원이 넘어요. 근데 그렇다면 소득 상한 역시 여기에 맞춰서 올랐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어떻게든 조금 주려고 꼼수를 계속 부린 거죠. 1995년에 360이었는데 2010년까지 360이었어요. 15년 동안 한 푼도 안 올렸어요. 그러다가 2010년 이후에 조금씩 올려서 이제 408이 그나마 된 거고 어쨌든 이거를 상한액을 더 높여야 되는 게 국민연금 강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낼 테니까 제대로 달라. 소득 상한액을 대폭 올려라 이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150만 특수지역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전환으로 인한 가입자 평균 소득 상승으로 노령연금액 증가. 첫 번째. 두 번째, 소득 대체율 60% 회복을 통한 노령연금액 증가. 세 번째, 소득 상한액. 이게 뭐 인상되면서 또 증가. 이 세 가지 효과가 국민연금 하나로의 연금 증가 효과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 과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경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경로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현실에 따라서. 첫 번째로는 이제 공무원연금 선통합 방안, 과도기 이중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당장 이제 예를 들어서 2016년부터 1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보험 가입 기간은 공적연금 연계제도 규정에 의해서 보장된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라는 게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 생활을 10년을 하다가 공무원연금 20년 돼야지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생활을 10년 하다가 때려치고 뭐 기업에 들어가서 또 한 10년 하다가 또 예를 들어 어느 대학의 교직원으로 사학연금 가입자로 10년을 했어. 그러면 각각 연금별로 10년씩이죠. 그러면 그걸 합산해 가지고 해당 연금 제도에 맞게 다 이제 계산을 해 가지고 연금을 지급을 해요. 이게 바로 공적연금 연계제도입니다. 이제 200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도상으로 현재 특수지역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으로 오더라도 고스란히 과거의 건 인정이 되고 고스란히 연금제도는 이어져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산해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받게 됩니다.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원화를 하고 대신 특수지역연금 가입자들은 지금 14% 내잖아요. 자기 개인 부담 7% 해가지고 반반 내는데 그렇다고 국민연금 가입자 보고 야 이제 내일부터 공무원들이 들어왔으니까 너 국민연금 2천만 국민 모두 14% 내. 한꺼번에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 단계적으로 올려야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중구조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 올해 46%인가 되는데 9% 보험료에 조응하는 소득 대체율이 2015년 기준으로 46%라면 14%를 낸다면 소득 대체율이 대략 72%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특수지역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가입했으면 당장은 14% 내고 그리고 소득 대체율도 한 70% 이상씩 해주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더 냈으니까 그만큼 인정을 해줘야죠. 그러면서 뭐 10년이면 10년 이렇게 플랜을 가지고 일반 국민들도 조금씩 보험료를 올리면서 이제 뭐 14%로 완성되는 14의 69조로 완성되는 식으로 가는 게 바로 그 선통합해서 이중구조를 유지하면서 다 같이 올리는 뭐 이런 방안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연금제도 개선 후 통합인데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뭐 특수지역연금과 국민연금 제도가 엄청 상이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것들을 고치면서 서로 제도를 비슷하게 하다가 통합을 해가는 이게 이제 연금제도 개선 후 통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 하나로가 이제 그 노인들의 생계를 이제 자식들의 용돈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연대 정신으로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특수지역연금 가입자 공무원을 비롯해서 너네 이거 특수지역연금 너네 이렇게 혜택을 더 주기 때문에 대신 너 이거 포기해. 노동기본권 포기해. 퇴직금 받지 마. 뭐 이런 식이에요. 정당 가입 안 돼.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이런 차별을 받고 있잖아,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계기로 선진국처럼 그 노동기본급도 보장하고 정당 참여도 하게 하고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도 동등하게 인정하고 이런 것들을 동등화시키는 이런 과정으로 삼아야 된다. 예, 그 공무원 노조 진군가 보면 그 노동상권 쟁취가 그 후명구에 나오잖아요. 예, 가장 핵심적인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기본권도 이런 기회에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민주노조 총파업투쟁도 그렇고 공무원 노조, 정교조, 보건의료 노조, 대학 노조 이런 분들이 이제 특수지원 연금 가입자들이 많아요. 보건의료 노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병원에 계신 분들. 그래서 지금 공공부문,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이제 투쟁을 하더라도 국민들이랑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예.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으로 투쟁을 한다고 쳐봐요. 공무원연금을 사수한다고 해서 일반 국민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요? 이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대가 안 되는 거예요. 동질적인 의식도 못 느끼고. 그래서 지배계층에서는 이걸 활용해서 편가르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직률이나 뭐 전반적인 사회 진보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그 단결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국민연금 하나로와 함께 더불어서 퇴직금 문제입니다. 그 지금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해서 비판하는 핵심적 논리가 바로 사적연금 활성화다. 지금 공무원연금을 삭감으로 해서 이 돈을 삼성생명이나 뭐 알리안츠나 이런 데서 가져가도록 제도를 만들고 공적연금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이게 주장입니다. 그래서 반대한다 이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안을 내세워야 되는가라는 고민 속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퇴직금 제도를 한번 살펴보면 그 연금이라는 게 150만 연금이 한 달에 자산 10억보다 나아요. 이게 작년 8월 기준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연금을 후하게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연금 제도예요. 예. 근데 60세부터 증가형 연금 수령을 할 경우 9억 원짜리 집을 맡길 경우 이게 이제 감정평가 얘기니까 실거래가는 더 될 수도 있어요. 9억 원짜리 집을 내가 맡겼어. 그럼 60세부터 연금을 142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자산 10억의 가치는 연금 150이랑 비슷한 거예요. 예. 그만큼 이제 한국 사회가 저금리고 뭐 경제 성장이 두단되면서 퇴직금이라는 게 그래서 많이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보면 사업주의 지불 능력에 의존하는 퇴직금. 저는 그래서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이 낫다고 봐요. 저는 저희 회사 사장님보다 삼성생명이 더 신뢰가 가요. 솔직히. 돈 안 떼먹잖아. 최소한. 낸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과 이런 걸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뭐 끼케야 직장생활도 1, 2년 하다가 그만두고 하니까 퇴직금이 뭐 노후 보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퇴직금 제도보다는 퇴직연금이 낫다고 봐요. 그러나 그래도 문제가 많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보면 알량한 퇴직금이 한국의 유일한 노후 대책 중 하나인데 뭐 이런저런 문제들 그리고 40, 50대에 많이 잘려가지고 4호종으로 창업시장에 진출해서 과도한 자영업을 불러일으킨 원인도 되고 있고 그리고 이 퇴직금 날려가지고 창업해봤자 사실 그 과거 소득 절반으로 떨어지고 이제 국민연금 자료인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통계는 아주 자세히 잘 돼 있어요. 소득 구간별로 뭐 이런 거 잘 돼 있는데 2013년 자료인데 40에서 44세 때 가입자가 253만 명이에요. 이때 소득 상한 이상을 버는 사람이 52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가입자의 그 25%가 40에서 44세 구간에 소득 상한 이상을 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45세에서 49세, 50세에서 54세 구간을 보면 가입자 수에는 큰 변동이 없는데 최고 소득자의 비율이 아주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노동시장 구조를 보면 45세를 기점으로 소득이 떨어져요. 오히려 예, 많이 잘린다는 얘기죠. 잘리고 그 뭐 대기업 있던 분은 중소기업으로 가고 아니면 어설프게 창업했다가 말아먹고 뭐 이런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이 그렇다고 답인가?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왜냐하면 퇴직연금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사업비를 많이 뗍니다. 혹시 여기서 연금보험이나 어디 보험사 가입하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설계사 수당 따로 주고 행정비용 따로 떼고 뭐 수수료 떼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주식형 이런 데 투자하다 보니까 돈을 벌 수도 있고 안 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식 시장이 화랑이라고 해서 연금이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제 사례인데 저희 아버지를 이름으로 제가 알리안츠에 2009년에 연금보험을 하나 가입한 게 있는데 2009년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1000포인트 미만으로 떨어지고 막 그랬던 거 생각나시죠? 금융위기 직후니까.
그리고 작년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사이에 주식이 얼마나 올랐어요. 그리고 참고로 그 연금보험은 주식형이었어. 근데 매년 최저 보증인 1%밖에 안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라는 게 완전히 지 마음대로예요. 그냥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연금보험도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야. 똑같거든요. 보험회사에 돈을 맡겨가지고 보험회사가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 투자해가지고 그걸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금자 보호도 안 돼요. 지금 근데 그나마 2005년에 퇴직연금이 시행된 이후로 2015년 지금 10년 동안 예금자 보호조차 안 됐어요. 5천만 원 예금자 보호조차 안 됐다 이거예요. 그나마 이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5천만 원까지는 좀 해주겠다 이러는 게 지금 정부 방침이죠. 그러니까 이런 불안한 거에 내 퇴직금을 다 맡겼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걸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퇴직연금제가 퇴직금 제도보다는 낫지만 위험성이 크고 그리고 사회연대의 관점이 전무하므로 우리에 대한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저희에 대한은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퇴직금을 국민연금에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어쨌든 어떠한 사보험 상품보다 우월합니다. 소득 대체율이 보장되고 지급이 보장되고 소득 재평가, 인플레 방어,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고 사업비나 이윤 추구 이런 거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지금 퇴직연금 보면 확정기형 같은 경우에 보면 자기 퇴직 적립금 한 달에 월급의 8.333%를 사업주가 삼성생명이면 삼성생명, 하나보험이면 하나보험 거기 돈을 내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유지를 하는 건데 그거를 그냥 고스란히 삼성생명이 내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에 내자 이거예요. 그리고 8.333%에 이르는 퇴직 적립금만큼 소득 대체율을 더 보장해 주자.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이제 퇴직연금 활성화의 대안이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동자에게 선택권을 주자 이겁니다. 아, 나는 국민연금에 더 내기를 바란다. 그럼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내는 거죠. 삼성생명이 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을 받는 40년 근속자 홍길동이 퇴직금을 월급이 198만 원이면 40년 일했으니까 7,920만 원의 퇴직금을 받죠. 근데 이거를 은행에 맡기면 3% 이자율 주는 데도 없지만 3% 이자율이고 이자소득세도 하나도 안 낸다고 해도 한 달에 19만 8천 원 받아요. 그리고 이거는 실질 하락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자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국민연금에 납부했다. 그러면 원래 74만 원 연금 받을 게 154만 원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이거는 물가 상승률만큼 계속 오르죠. 인플레에 맞게. 그리고 과거에 했던 거 다 소득 대체율에 따라서 인정받고. 그러니까 퇴직연금에 내거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국민연금공단에 내고 그만큼 소득 대체율을 더 인정받는 것이 대다수 노동자에게 훨씬 큰 이익입니다.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어차피 퇴직금 써야 될 거 나중에 일시불로 주나 아니면 보험회사에 내나 국민연금에 내나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주도 부담될 게 전혀 없어. 그러니까 사업주도 손해볼 게 없으면서 노동자에게 이익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퇴직금을 국민연금으로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노동자에게 나의 퇴직금을 국민연금에 낼 수 있고 그만큼 소득 대체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의 국민연금 전환 전제로 이 국민연금 하나를 또 고민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앙당 게시판에도 썼는데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퇴직 수당을 매우 조금 받습니다. 그러니까 급여의 2.5% 수준으로 적립을 받아서 퇴직할 때 이제 퇴직 수당을 받는데, 그래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3분의 1이 안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퇴직금을 전제로 통합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그만큼 인정해주고 공무원으로서는 아주 많은 연금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존의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통합되면서 손해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상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의 국민연금 전환을 전제로 국민연금 하나로를 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퇴직금, 이것이 노동자의 권리다, 이런 1차원적인 사고를 좀 뛰어넘어서 좀 적극적으로 사고의 전환을 한다면 오히려 전체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는 공적연금의 강화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 가입 대신에 국민연금 추가납입 가능하도록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초연금입니다.
예. 지금 뭐 대다수 선진 국가들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 액수가 한 100만 원 정도 내외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3만 달러에 육박하고 그리고 1인 최저생계비가 60만 원이 좀 넘어요. 이런 걸 감안하면 사실 기본적으로 내가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60만 원 이상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참고로 2015년 기초연금 지급 총 예산은 7조 5,800억 원 그리고 지방비까지 합하면 1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올리는 것은 우리 지금 노년 세대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88년에 시행됐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수가 이제 국민연금과 상관없는 분들이고 오직 기초연금 하나만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초연금조차도 뭐 부부라고 감액되고 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도 뺏기고 뭐 이런 식으로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기초연금을 올리는 것이 노후 보장에 있어서 가장 당면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바로 600원만 더 주세요. 40만 원 드릴게요. 예.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연금세, 사회복지 목적세인 연금세를 신설하자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소득세, 법인세 총 세입액이 한 100조 원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0%를 더 거두면 10조 원이 추가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오직 기초연금을 늘리는 데만 쓰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서 시행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기초연금을 20에서 40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왜 600원이냐? 부양가족 한 명인 200만 원 소득자의 근로소득 원천 징수액은 한 달에 6,600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소득자는 이거의 10%, 600원만 더 내면 당장 사회적으로 10조 원의 추가 세수가 가능하다 이거죠. 물론 이건 200만 원 소득자 기준이니까 이보다 소득이 낮으면 아예 이것도 없고 높으면 거기에 맞게 또 높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600원만 더 내서 조금씩 더 증세를 해서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좀 최소한의 생활을 사회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진보 진영에서 사회복지 목적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회복지 목적세도 중요하지만 현 한국 사회 단계에서는 증세에 있어서 즉각적이고 정말 제대로 된 체험이 필요하다고 봐요. 증세를 했더니 돈 좀 더 냈더니 당장 우리의 삶이 달라지더라. 이게 저는 연금세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목적세라는 것은 물론 좋은 거지만 사회복지라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요. 교육부에서도 사회복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사회복지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하고 다 사회복지는 다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더 걷는다고 해서 어디에 쓸지가 막 나눠지다 보니까 그 체험이 강렬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로서는 사회복지 목적세도 중요하지만 연금세를 먼저 신설을 해서 이것이 당장 세금을 내가 600원 더 내니까 다음 달부터 우리 어머니가 연금이 20에서 40으로 올랐어. 이걸 바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이 바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사회가 어차피 증세하면서 복지를 강화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국민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600원 40만 원 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몇 가지 사업 계획인데 국민연금 하나로든 뭐 기초연금 두 배로든 간에 뭐 장기적 플랜으로 적극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 여러 가지 불평등한 연금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차별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획 소송을 진행하고 이걸 이슈화시키는 일상적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전에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출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해서 된 거도 있지만 제일 큰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된 거예요, 사실. 그게 없었으면 민주노동당이 열석을 얻지 못했어요. 예, 그만큼 이제 소송이라는 게 중요하고 또 부유세도 그렇고 어쨌든 이슈 되는데 이제 소송이 사실 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만큼 차별받고 있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이거를 기획소송 사업을 대중 사업을 통해서 좀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유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부부가 국민연금 수령자일 경우 사망한 수급자 연금액의 60%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생존 중인 배우자는 자신의 국민연금을 포기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월 100만 원 받는 국민연금 수령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와이프가 B씨가 100만 원을 받아요. 근데 B씨가 사망할 경우 A씨는 유족연금 60만 원을 받으려면 자기 연금 100만 원을 포기해야 돼. 그럼 당연히 유족연금을 안 받겠죠.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공무원 등 특수직업연금은
그 배우자 연금의 유적연금의 2분의 1을 수령을 합니다. 참고로 유적연금 자체가 60이 아닌 70%예요. 70%인데다가 자기 연금 받으면서 2분의 1로 감액된 걸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립대학 행정직 출신 K씨와 일반 공무원 P씨가 부부이고 각각 25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K라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P씨는 자기 연금 250에 K씨의 유적금 87만 5천 원을 추가로 받아 홀로 사는 P씨의 연금 수령액은 337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적연금이지만 국민연금이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소송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홍보를 해야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취업 시 연금 가입 차별. 관피화 문제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특수지원금은 이제 420만 원이 넘을 시 최대 50%까지 비율에 따라 감액. 그러나 국민연금은 뭐 가입자 평균 소득을 10,000원이라도 넘어도 50% 감액입니다. 이 대표적 사례가 53년생 철수와 영입니다. 똑같이 53년생이고 2014년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2013년에 정년을 맞이해 철수라는 전직 공무원은 간부로 재취업을 해서 400만 원 월급을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공무원연금을 285를 받아요. 그렇다면 철수의 총소득은 얼마냐? 그대로 285% 400에서 685입니다. 근데 영이라는 사람은 53년생이니까 2014년에 연금을 받겠죠. 2014년에 연금을 받을 때 취업을 했어. 그리고 국민연금이 95야. 그리고 월급을 200 받아. 그럼 이 사람의 연금 수령이 어떻게 되냐? 연금을 47만 5천 원으로 깎여버려요. 왜냐하면 가입자 평균 소득보다 많은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많은 직장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 사람은 247만 5천 원이 소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취업 시 연금 감액을 공무원 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가입자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있어요. 예. 이 대표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은 이제 그 가입자 평균 소득 뭐 넘기면 바로 그냥 소득에 상관없이 50% 깎는데 공무원 등 특수지원연금은 이런 식으로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연금 삭감액이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공무원 퇴직해서 월급을 한 450만 원 괜찮은데 들어갔어. 그래도 깎이는 연금액은 5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과 특수지원연금자 간의 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것도 당연히 소송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A값 산정의 불합리성. 예를 들어 408만 원 이상의 소득자를 무조건 408로 산출해서 평균 소득을 결정해 버리니까 국민 모두가 손해 보고 있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지나치게 낮은 소득 상한에 대한 소송. 내가 한 월급이 한 800 받아요. 나는 정말 내 소득에 맞게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고 싶어. 근데 국가에서 공무원 연금은 소득 상한이 804만 6천 원인데 국민연금은 408만 원입니다. 왜? 국민연금은 특수지원연금보다 반밖에 안 되는 소득 상한선을 유지함으로써 내가 온전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차별을 하냐? 이런 걸로 소송을 하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소송감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국가의 지급 보증이죠. 지금 현재 사학 공무원 군인연금은 2001년 이후로 국가가 연금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해주고 있어요. 연금이 다 바닥이 나고 사라져도 국가는 연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그거 안 하기로 했죠. 이것도 당연히 소송감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이제 형평성을 침해하는 국가의 잘못된 제도라고 소송을 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보고 이걸 뭐 노동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복무 기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온 거에 대해서 보험료 내면 다 인정을 해줘요. 근데 국민연금은 안 돼요. 크레딧이라고 6개월, 그것도 2008년 이후 군대 갔다 온 사람만.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가입 기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 생활 2년 날리는 거 되게 아까워요. 근데 공무원연금은 인정해주고 국민연금은 내 돈 낸다 그래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이게 또 차별이니까 예. 시정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공무원연금 등 특수지원연금을 폐지하고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하자. 그리고 국고지원은 뭐냐면 특수지원연금 가입자 보험료 수입액 대비, 그러니까 통합을 하면 150만 명이 쫙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기존의 특수지원연금 퇴직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수지원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함으로써 예를 들어 보험료를 5조 원을 내. 근데 특수지원연금 가입 퇴직자들이 7조 원을 연금을 받아. 그러면 차액이 2조 원이죠. 그만큼 국가가 국민연금공단에 돈을 지원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참고로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국이 올해 1월 1일자로 공무원연금과 일반 직장에 드는 국민연금이 통합됐는데 쟁점이 그거였어요. 지금
중국 공무원 연금도 역시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간 돈이 많고 그래가지고 통합하면 대신 그리고 중국도 역시 국민연금이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이 되게 돈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 쓰려고 국가에서 꼼수 부리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걸 비판이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국고 지원하겠다 이걸 약속하는 조건, 기초연금을 2배로 2배 수준으로 올리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금세를 신설하는 600원만 더 주세요 40만 원 드릴게요 운동을 벌여야 된다. 그리고 사적연금 활성화에 대한 대안 제시. 정부에서 사적연금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국민연금에 더 내서 소득대체율 인정받게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강화 및 가입자 확대.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상한선을 폐지하고 그리고 전 이건 필요하다고 보여요.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지급상한선을 두어서 최고연금제죠. 우리가 CEO에 대해서 뭐 얘기하죠. 최고임금제 하는 것처럼 최고연금제를 두어서 그 국민연금의 실질소득 대체율과 형평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최고연금제 논의해봐야겠죠. 1인당 엔 필요할지 아니면 뭐 전체 근로자 중위소득을 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연금제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수지원금에 있던 국가의 지급 의무 규정을 승계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비정규 특수고용 노동자,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그래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의 테두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라고 한 달에 한 139만 5천 원 이하의 10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50% 줘요. 그러니까 원래 연금액이 있으면 50을 사업주가 내는데 사업에 지원을 받으면 25 내고 50을 국가가 내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농어민은 지금 현재 이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국가에서 50%씩 대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업주 역할을 국가가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수고용 노동자나 영세자영업자한테도 확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올해 정부에서 정책이 실업자에 대해서 75%를 국민연금을 대신 내주기로 했잖아요. 예, 실업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25%만 내는 거죠. 이런 식의 국민연금 지원 사업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을 강화하고 많은 분들을 국민연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사의 차별. 원래 1995년에 한국이 OECD 가입할 때 너네 OECD 가입하는 대신에 공무원 기본권 보장하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그리고 퇴직수당을 근로기금, 퇴직금 수준으로 동등하게 지급하면서 이 국민연금 하나로 시행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을 덜 내고 있어요. OECD 평균보다 GDP 대비해서. 그러니까 조세 부담률 한 6% 낮고 사회보험료를 포함하면 격차가 한 9%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 대비하면 130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돈을 더 내야 돼요. 사회보험료도 더 내고 법인세도 더 내고 해야 되는데 그 증세를 통한 복지국가 갔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